6번 슈퍼바이저의 역전이 행동을 모두 고른 것은 주어진 내용을 읽어가면서 슈퍼바이저의 역전이 행동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소속기관에 대한 슈퍼바이지의 저항을 독려한다. 역전이라는 것은요, 슈퍼바이저 자신의 문제를 슈퍼바이지에게 느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소속 기관에 대한 슈퍼바이지의 저항을 독려한다면 이는 이러한 것들이 밑바탕 되어서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의 감정이나 태도를 자극하거나 증폭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행동은 역전의 예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슈퍼바이지의 과장된 기대를 다룸. 어떤가요? 이 또한 슈퍼바이저가 자신의 문제를 슈퍼바이저에게 느끼고 있나요? 아니죠. 슈퍼바이저의 과장된 기대를 구체적으로 다룬다라는 것은 역전위의 전형적인 예는 아닙니다. 세 번째, 슈퍼바이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다른 슈퍼바이저와 경쟁함. 이 또한 슈퍼바이저 자신의 문제를 슈퍼바이저에게 느끼고 있네요. 따라서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다른 슈퍼바이저와 경쟁을 한다면 이 역시 역전이 행동으로 옳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설명에서 슈퍼바이저 역전이 행동에 포함되는 것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7번 슈퍼바이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문항을 하나씩 검토해 보면서 옳은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초급 상담자에게 직면적 개입을 많이 사용하여 좋은 상담자로 성장하게 한다. 여러분 어떤가요? 직면적 개입은요, 수련생의 감정이나 행동의 불일치와 모순을 직면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초급 상담자에게 직면적 개입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럽죠. 압박감도 느낄 거고, 따라서 상담자로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면적 개입은요, 중급 상담자에게는 필요한 개입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2번 초급 상담자에게 승하적 개입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승하적 개입은요, 고급 상담자가 정체되었을 때 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문제를 슈퍼비전에서 거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초급 상담자에게 많이 사용하는 슈퍼비전 개입으로는 옳지 않아요. 오히려 초급 상담자는요, 기본적인 상담 기술과 이론을 배우고요. 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야 하는 단계고, 이런 승하적 개입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고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초급 상담자에게 승하적 개입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옳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번 초급 상담자는 다른 발달 단계 상담자보다 강한 저항을 보이므로 촉진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이 설명은요, 초급 상담자가 아니라 중급 상담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4번 초급 상담자에 대한 개념적 개입은 내담자 문제의 개념화, 상담 목표와 계획, 상담 개입 기술을 알려준다. 개념적 개입은요, 사례 개념화를 통해 상담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치료 목표와 상담 개입 및 기술을 처방해 주는 것은 처방적 개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고급 상담자를 위한 슈퍼비전도 슈퍼바이저가 주도한다. 아니죠. 고급 상담자를 위한 슈퍼비전은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가 협력적으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사례에 관한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사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소 문제, 속이 답답하고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학교 다니는 것이 재미없다.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싶다. 상담자 목표, 의사소통 기술 및 관계 기술을 증진시킨다. 내담자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고 친구들과 잘 지낸다. 피드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번, 상담자가 상담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피드백은요, 상담자의 목표 설정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죠. 상담의 계획과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옳은 피드백입니다. 2번, 내담자의 학교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였나요? 내담자가 학교 다니는 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음이 보여집니다. 학교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옳은 피드백입니다. 3번,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친구 관계보다는 가족 문제이므로 가족 관계 개선으로 상담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옳지 않는 피드백입니다. 주호소 문제 내용으로 가족 문제로 상담 목표를 설정하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해요. 오히려 친구 관계 개선으로 상담 목표를 재설정해야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피드백은 옳지 않아서 8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4번, 친구 땡땡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 이를 통해 주변 친구들과 원만히 대인관계를 하는 방법을 익힌다. 처럼 구체적으로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올바른 피드백입니다. 5번, 내담자 주호소 문제의 원인이 상담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의 원인을 상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하는 것은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피드백은 올바릅니다. 다 읽었죠?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친구 관계보다는 가족 문제이므로 가족 관계 개선으로 상담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라는 피드백은 옳지 않습니다. 9번, 셀프 슈퍼비전에서 자기 개방 후 자신에게 하는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 개방 후 자신에게 하는 질문, 차례차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유능한 상담자로 내담자에게 인식되었는가? 어때요? 질문의 중점이 어디 있죠? 그렇죠. 상담자의 자기평가에 있습니다. 자기 개방 후에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요, 자기 개방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가장 간결하게 제시되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절한 시점과 방법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옳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기에 옳지 않는 질문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가장 간결하게 말한다면 뭐라고 해야 했을까? 옳죠. 3번, 개방하지 않았으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까? 맞습니다. 4번, 상담의 초점을 어떻게 다시 내담자에게 돌릴 것인가? 맞죠. 5번,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인가? 맞습니다. 따라서 9번의 답은 1번, 유능한 상담자로 내담자에게 인식되었는가가 옳지 않는 질문으로 답이 됩니다.
10번 심리검사 슈퍼비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표준화된 심리검사 슈퍼비전의 용이성 어떤가요? 이 부분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가요? 아니죠. 표준화된 심리검사 슈퍼비전은요. 용이성보다는 표준화된 절차나 해석 방법으로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용이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므로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심리검사와 상담 결과 사이의 관련성 맞습니다. 3번 상담자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서의 심리검사 맞습니다. 4번 직무 배치 등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 결과 맞습니다. 5번 검사 결과 및 해석의 다양성 맞습니다. 따라서 10번의 답은 1번 표준화된 심리검사 슈퍼비전의 용이성이 심리검사 슈퍼비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아니므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